23페이지. 제가 아까 이 회사가 기업의 정보를 전달하는 보고서가 재무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들이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표들이니까 표가 여러 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여러 개 중에 하나가요. 재무 상태표라는 게 있고, 영어 안 해오셔도 돼요, 여러분들. 있어 보이려고 써놨어요. 알죠? 재무 상태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너 재무 상태가 어때? 안전해. 경고해. 재무 상태가 쓰레기야. 알죠? 뭔가 느끼시죠? 안정적이야 라는 거 뭔가 회사가 경고하다는 거고, 빚이 많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재무 구조 개쓰레기야 라는 건 적자에 허덕인다. 좋아하시는데? 그렇죠? 자고로 정신 상태는 멀쩡해요, 여러분들. 그렇겠죠. 정신 상태 많이 멀쩡해. 처음에는 잘 웃어주세요. 나중 가면은 또 외면하시더라고. 그렇죠. 이게 맨날 그래. 일주일 아니면 그래도 뭔가 그냥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뭐라도 쳐요. 그때만 드립이라도 칩니다. 처음에는 저런 강사가 있구나. 라고 해가지고 받아들여 주다가 나중에는 또 저 지읒 리을 하네 해가지고 그래서 가끔 수강평에 재미없으니까 수업이나 하라고 이렇게 수강평에 근데 상처 안 받으면 못하지 마세요. 하도 많이 봐가지고 재미없다고. 제 입장에선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수업만 하면 회계가 진짜 재미없어요. 수업만 하면. 그죠? 그래서 관련이 없는 것도 있지만 좀 그냥 제 입장에서는 그냥 수업만 하면 여러분 표정도 진짜 안 좋고요. 제가 못 견뎌요. 알죠? 그리고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분위기가 싸한 걸 죗감을 해요. 딱 봐도 재미없구나. 수업 지루하구나. 이거. 그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건 재밌으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죠? 혹시라도 이런 거 싫으시면 문자 주세요. 제가 아까 전화번호 했잖아요. 닥치라고. 그러면 네, 괜찮아. 그냥 상처 안 받아요, 여러분. 정말 그런 문자 보내신 분 없고 실제로. 자, 보자. 자, 일단 재무 상태표는 뭐냐면 이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회계 처음이시니까 그냥 제가 바로 쳐 있는 용어로 일단 알고 계세요. 뭐냐면 자, 우리가 재무 상태표라는 건 얼마 가지고 있니?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기업들이 하는 거예요. 자, 너희 회사 얼마 가지고 있어? 저희 회사는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자, 그러면 이제 이 재무 상태표를 구성하는,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재무제표가 위에 꼭대기에 있죠? 이 중에 재무 상태표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보시면, 그럼 제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재무 상태표라는 건 얼마 가지고 있니?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얼마 가지고 있니에 대한 대답은 나 지금 얼마 가지고 있어. 맞죠? 나 어저께 얼마 가지고 있었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즉 가지고 있니에 대한 대답은 나 어느 시점에 이 정도 가지고 있어죠.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시점인지 기간인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재무제표가 총 5가지가 있거든요. 5가지가 있는데 이 재무상태표만 이렇게 시점, 현재 이렇게 돼 있죠. 현재 뭔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애들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볼 때 회사들은 보고서를 1년에 한 번씩 작성해요. 우리 시험에 상장기업 말고요. 1년에 보고서를 한 번씩 작성하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고서를 작성을 해줘요. 했죠? 근데 우리가 12월 31일 날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러면 보고 기간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럼 마지막 날에 주주하고 채권자들한테 12월 30일 현재 우리 회사가 이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챙기실 게 뭐냐면 어떤 시점에 대한 정보예요. 시점, 이렇게 현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지 마세요. 뭐냐면 근데 이런 거 아직 안 배웠으니 보시면 여기 부터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터까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부터까지, 여기 부터까지.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부터까지.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보고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고서예요. 그렇죠? 근데 재무상태표는 12월 30일 요 시점에 우리 이거 가지고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가장 출제를 많이 지워졌네. 시험에 가장 출제, 우리 시험 목적상이요. 가장 출제를 많이 하는 게요, 얘예요. 얘예요. 시험에 재무상태표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일정 시점. 이걸 어떻게 장난치냐면 기간. 낚여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 시험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 피싱을 많이 피싱. 영어 쓰니까 이해 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죠? 낚시, 피싱. 그러니까 한번 딱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이걸 기간. 그리고 물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부터. 알죠? 그래서 일정 시점에 회사의 재무 상태 있죠? 재무 상태를 나타내 주는 보고서 우리가 재무 상태표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재무 상태표를 구성하는 큰 카테고리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오늘 당장 꼭 외워주셔야 돼요. 일단 외워주시기만. 자, 어떻게 되냐면 다 띄우기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인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회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냥 가로로 알고 지금 당장은 됐죠? 이게 초심자용. 나중에 다 이런 것도 뒤에 가서 할 거니까 뭐냐면 일단 자산이라는 건 지금 현재는 그냥 내 거. 됐죠? 내 거. 혹시 맞춤법에 민감하신 분 없죠? 선생님, 저는 맞춤법에 많이 민감해. 내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없죠. 오해하지 마시고, 내 거가 내 거 같잖아요, 뭔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자산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부채는 여러분들이 회계 안 배우셔도 알아요. 빚. 부채 가지고, 부채. 그렇죠? 부채가 빚입니다. 부채 허덕이다, 뭐 그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아니, 빚의 허덕이다, 그 뜻이죠, 부채. 그 다음에 자본이라는 건 진짜 내 거. 여러분 이 생각 뭔 소리야? 내 거랑 진짜 내 건 다른 거가 달라요? 그걸 한번 해볼게요. 뭘 해볼 거냐면 이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카테고리인 자산, 부채, 자본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거를 사례 가지고 해볼게요. 자, 보시면 집으로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20억짜리 아파트 하나 사셨대. 그렇게 가정? 맞죠? 뭐라고 해야지? 현실은 저도 안 그러지만 여기서라도 가져보게요. 20억. 그럼 아파트는 내 자산이겠죠? 그죠? 20억. 근데 알고 보니까요, 요 20억 중에서요, 15억은 대출했대요. 은행한테 대출했대요. 그럼 15억은 뭐가 될까요? 부채. 그죠? 부채. 대출 빌렸으니까 빚. 그죠? 15억. 그럼 속된 말로 이 아파트 20억짜리 중에 은행에서 대출해서 15억 대출했으면 나머지 5억은 내 돈 태운 거죠. 진짜 내 돈 태운 거죠. 표현이 좀 태웠다라고 해서 내 돈 태웠다. 내 돈 쓴 거잖아요. 그죠? 표정이 안 좋으신데? 저 MG. 태웠다란 말 안 해? 안 해. 요즘 안 그래? 아무튼, 자, 5억. 이렇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20억을 어떻게 마련했냐면 이 자산 내 거를 어떻게 마련했냐면 남한테 조달한 거예요. 조달. 15억을 은행한테 조달한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5억은 진짜 내 돈 가지고 조달한 거. 웃기긴 하지만 표현이. 맞죠? 그럼 그랬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 아파트 20억짜리 샀다고 집들이 오겠대. 그죠? 그래서 집들을 막 온 거예요. 축하한다고. 근데 여러분들의 친구들이요, 다 어디 가냐면 이제, 야, 안방 좀 들어가서 안방 좀 구경하자.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막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 야, 왜 막아? 했더니, 야, 거기 있는 안방은 신한은행 거야.
거긴 신한은행 거야. 내 거 아니야. 내 집은 저기 거실밖에 없어. 이래요? 안 그러죠, 여러분. 그렇지. 그래, 막, 신한은행 거 이거 안 돼, 안 돼. 이러지 않잖아. 맞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빚을 지고 사도 그건 내 거예요. 맞죠? 다만 진짜 내 게 없는 거지. 맞죠? 내 거와 진짜 내 건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니까 전부 다 내가 대출해서 샀으면 진짜 내 건 없죠. 하지만 전부 다 대출해서 사도 내 자산이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자, 여러분, 특히 그 회계를 하실 때에는 우리가 다른 시험은 계산기 가지고 가지면 컨닝이죠, 그거. 다른 시험은. 계산기 가지고 가면 그거 여러분들 자격 박탈당해요. 우리 시험 말고. 근데 우리 시험은 계산기를 안 들고 가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계산을 해야 되거든. 됐죠? 그래서 계산기가 필요한데 자꾸로 윈도우 계산기 안 돼요. 이게 컴퓨터 계산기 안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제가 한번 선구자가 돼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켜는 순간 바로 목덜미 잡혀갑니다. 이렇게 2년 자격 정지당해요. 그래서 계산기 하나는 있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쪽 분야 하시려면. 물론 선생님 엑셀 해주겠죠. 그건 실무 가서 하시고 엑셀 켰다가 또 난리 나는 거예요. 거기서 켜시면 안 돼. 엑셀도. 그래서 계산기가 하나 있으셔야 되는데 대부분 카시오 그 홍보대사 아닙니다. 홍보대사 하면 강사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유명한 회사거든요. 여러분 홍보하면 여러분 더 많이 받으니까 대부분 카시오 계산기라고 많이들 해요. 이쁜 계산기들 많아요. 막 하늘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금색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공 2개 눌리는 계산기가 있어. 공 2개씩 눌리는 거. 맞죠? 물론 안 사셔도 돼. 내 머리를 믿으면. 자고로 머리는 믿으면 안 돼요. 맞죠? 가끔씩 암산하다 보면 틀릴 때 있어요. 저도 가끔씩 수강생분들하고 문제 풀이할 때 암산하고 막 이랬죠 했더니 수강생분들이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강사가 틀릴 때, 계산 잘못했을 때. 저 죽인 듯이. 요거 막 예를 들어서 40만 원이죠. 30만 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목숨의 위험을 느껴요. 진짜로. 그렇게 하시거든요. 쫄았어. 아무튼 그래서 계산기는 일반적으로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계산기 안 들고 가면 머리로 계산할 수 있나 이렇게 쳐다봐요, 진짜로. 자, 그래서 계산기가 예를 들어 볼게요. 계산기가 10,000원짜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문구점에서 계산기를 보니까 10,000원인 거예요. 근데 나는 계산기가 10,000원인지 몰랐어. 그냥 술값 정도 되겠지라고 해서요. 7,000원만 들고 가면 7,000원만. 그럼 7,000원은 내 돈 들고 간 거니까 진짜 내 돈 자본이 되겠죠. 7,000원 이렇게? 그럼 나머지 3,000원은? 나머지 3,000원은 다행히 그 문구점 있죠. 문구점 사장님이 우리 부모님이랑 친해. 그렇죠? 친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나중에 3,000원 갖다 드리면 안 될까요? 맞죠?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친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가끔씩 미용실 이런데 좀 자주 가는 곳 가다 보면은 잠깐 뭐 카드 같은 거 놓고 나중에 결제해 주세요. 지금 일단 잘라드릴게 이렇게 해요. 맞죠? 다 그러죠. 표정이 안 그러신데?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실제 카드 모르고 놓고 와가지고 어떡하죠? 다시 갖고 갈까요? 라고 집까지. 그냥 일단 고객님 먼저 해주세요. 그렇죠? 그렇게 비싼 거 아니면. 그죠? 그래서 3,000원은 외상했대, 외상. 외상도 빚이죠, 여러분들. 내 입장에서. 이렇게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자산, 부채, 자본이 어떠한 연관 관계가 있냐면 이게 공식이다. 맞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는 공식이 나온다. 맞죠? 여기 내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남으로부터 돈을 조달하거나 진짜 내 돈으로 조달하거나. 그래서 얘가 자금의 조달 원천이잖아요. 부채나 자본이. 동의 되세요? 그래서 좋은 말 할 때 외워주시는 거 이거 중요해요. 별표. 자, 그래서 우리가 재무 상태표 등식이 뭐라고 돼 있냐면 그렇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이거 꼭 외워주셔야 돼요. 이걸 외우셔야 다른 애들이 파생이 된단 말이에요. 자, 나중에 우리가 시험에 정말 많이 내는 게 계산 문제로요. 나중에 하겠지만 계산 문제로
아마 내일쯤 할 거예요. 내일쯤 할 건데, 이 자본은 얼마인가 많이 물어, 자본. 그러면 이 공식을 통해서 자본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라고 하면 제가 째려볼 거예요. 왜? 이항하면 되잖아요. 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니까, 그럼 자본을 구하려면 뭐를 이항시키면 돼요? 부채를 이항시키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약간 여기다가 대입하면 자본. 좀 그렇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예.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자본을 요 부채 이항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항하면 아시죠? 더하기가 이항하면 뭐죠? 재미없어요? 그렇죠? 자산 빼기 부채.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이라는 건 자산에서 부채를 빼서 구할 수 있다. 이 공식에서 파생이 되는 거. 이 공식을 외우세요, 이 공식을. 알죠? 공식을 일일이 다 외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앞으로 공식 중에 파생되는 애들만 있으면 파생되는 애만 외우시면 돼요. 여기서 파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알죠? 외워주시고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꼭 뭐를 알고 계셔야 되냐면 지금부터요. 우리 아까 이름을 회계에서는 잘못 쓰면은 점수를 안 준다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회계는요, 우리가 이제 장부에 기록을 할 때, 장부에 기록할 때 왼쪽에 기록할 건지, 오른쪽에 기록할 건지도 되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꼭 이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카테고리 있죠. 요 카테고리가 어느 위치, 왼쪽 위치에 있는 놈인지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놈인지 꼭 외우셔야 돼요. 이해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계를 우리나라에 들여오신 조상님들이 약속을 그렇게 한 거예요. 알죠? 그래서 꼭 외워주시길. 자, 보시면 일단 재무상태표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12월 31일 현재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역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 선 있죠? 요 선. 자, 요 선 있잖아요. 요 선이 가운데 선이죠? 요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여기가 당연히 왼쪽. 그렇죠? 당연히 오른쪽. 그죠? 그러면 왼쪽에 자산이 있냐, 부채가 있냐, 자본이 있냐. 오른쪽에 자산이 있냐, 부채가 있냐, 자본이 있냐 외워주셔야 돼요. 반드시. 해보면 일단 자산은 무조건 왼쪽에 있어요. 왼쪽인데 자고로 회계에서는 왼쪽을 뭐라고 하냐면 차변이라고 해요. 차변. 왼쪽을 차변. 그래서 차변이라고 해요. 일단 외우려고 노력하시고 차변. 그리고 오른쪽을요. 대변이라고 대변.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대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꼭 오늘 가셔가지고 제일 오늘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게 지금 위치예요, 위치. 그래서 자산은 위치가 왼쪽 차변, 그리고 부채는 오른쪽 대변, 꼭 암기. 자본은 어디에 있냐면 또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 대변. 얘도 위치 틀리면 하나라도 위치를 틀리면 점수 빵점이에요. 그래서 위치랑 제가 이름 기억하세요라는 거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알죠? 나중에는 이름이라는 말 안 쓰고 다른 말 쓰긴 할 거지만.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자산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자산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산이 옷이죠, 일단. 옷 있죠, 옷. 여러분들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빌려서 샀으면 그러면 백화점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잖아, 그죠? 제 건 없어요. 외우지 않잖아요. 그럼 가방이라든지 필기도구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전부 다 여러분들 자산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회사도 자산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겠죠. 맞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자, 그래서 여기 저희 학원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대략. 실제로 요거 아니에요.
자, 뭐냐면, 우리가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뭐니 뭐니 해도 뭐니? 그죠? 그걸 현금이라고 불러요, 현금. 그죠? 현찰 안 되고요. 캐시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현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학원이 2024년 12월 31일에 현금이라는 자산을 50만 원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해 준 거예요. 알죠? 자, 그리고 여기 비품이라고 보이세요? 제가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유인물에서요, 2페이지 펴놓으시면 2페이지. 음. 자, 2페이지 일단 펴놓고 계시고, 여기다 일단 띄워놓고 설명할게요. 일단 2페이지 펴놓고 계세요. 여기 비품이라고 있죠? 비품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학원의 컴퓨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복사기 이런 것들이 이제 에어컨, 히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우리 회사, 우리 학원이 판매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나요? 그럼 컴퓨터 사실래요? 이렇게 하나잖아요. 맞죠? 사용할 목적이죠.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런 애들을 우리가 비품이라고 하는데 1년 넘게 써요? 1년 이내에 써요? 넘게 일반 1년 넘게 쓰지 않고 고장나면 어떻게 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자 외워주셔야 될 게 품자로 끝나면 무조건 자산이에요. 물건 품자 쓰거든. 물건은 내 자산이지. 그래서 비품은 일단 자산이라는 거 외우시고 그래서 복사기, 뭐 에어컨, 책상, 의자와 같이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건을 비품이라고 해요. 그럼 이 페이지에 밑줄 좀 칠게요. 이 이름들은 제가 꼭 외우셔야 돼요. 어디냐면 이 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단가로 2번 유형자산이라고 보이세요? 이건 나중에 내일 정도나 아니면 월요일 정도에 배우시. 오늘 수요일이죠? 아, 목요일이에요? 왜 이러지? 날짜 개념이 없어, 지금. 날짜 가는 거 원치 않아서. 뭐 슬프다. 아무튼, 지금은 그냥 자산, 알죠? 유형자산 이런 거 다 설명할 거니까 이게 뭔지. 예. 그럼 자산 중에서 동그라미 4번 비품 보이세요? 자, 비품에서요, 일단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의 밑줄 치시고. 그리고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은요, 끝에 복사기, 컴퓨터, 에어컨 등 요런 애들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애들이에요. 책상 의자는 안 내고 거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사가 핵심 이거예요. 복사기나 에어컨은 판매 목적이 아니에요. 사용할 목적일 때. 그렇죠? 판매할 목적으로 사오면 이건 상품이 되는 거예요. 복사기나 에어컨 같은 게. 그렇죠? 근데 사용할 목적일 때, 1년 넘게 사용할 목적일 때 우리가 복사기, 컴퓨터, 에어컨을 다 비품이라고 불러요. 맞죠?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면 그래서 여기 이 회사가요. 여기 보시면 여기 뭐 공구와 비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비품이라고 있죠. 비품. 그리고 여기 비품이라고 있잖아요. 회사가 뭐 에어컨, 복사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119억 원어치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총 다 해서. 됐죠? 그러니까 이름을 우리가 복사기, 컴퓨터, 에어컨을 다 그냥 모아서 비품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계정권 이름 좀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한테 가장 우리의 꿈은 건물주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학원이 비품을 10만 원 가지고 있고 2024년 12월 31일에 건물을 40만 원 가지고 있대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물은 이름을 달리 부르죠. 뭐 우리가 공장, 뭐 창고, 맞죠 여러분들? 아니면 오피스텔, 뭐 상가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오피스텔, 뭐 고시원 막 다 아파트 따로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회계는 그냥 건물 모양이면 다 건물이라 불러요. 이름이. 알죠? 별도로 다른 이름 다 안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유인물 2페이지. 자, 유인물 2페이지 가시면 아까 비품이 동그라미 4번이었잖아요. 그럼 위에 동그라미 2번 건물이라고 보이세요? 건물?
건물, 여기 동그라미 2번 건물. 반가로 2번 유형자산에. 자,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그냥 구입, 여기 사용 중인 그냥 건물. 어떻게 제가 밑줄 칠 수가 없어요. 건물은 안 외우셔도 그냥 건물 형태면 건물이에요, 그냥. 그렇죠? 그 유인물 못 받으신 분 다 드렸죠, 제가. 음. 자, 그래서 지금 저희 학원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이 2024년 12월 31일에 현금이라는 자산 50, 비품이라는 자산 10만 원, 건물이라는 자산 40만 원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총 차변 금액이 100만 원.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부채 있잖아요. 빚. 우리가 빚도 종류가 다양하죠. 아까 계산기로 따지면 내가 외상으로 산 거? 또 있지만 은행한테 돈 빌린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출한 거예요. 은행한테 빌리든 아니면 친구한테 타인한테 빌린 거 있죠. 그렇죠? 자, 외워주시는 거예요. 자, 타인한테 빌린 걸 우리가 차입금이라고. 차입금. 그렇죠? 요즘에 보시는 분은 3페이지 일단 펴시고 3페이지. 자, 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부채라고 돼 있죠, 일단? 부채 보이세요, 여러분들? 부채. 예. 자, 거기에서 동그라미 4번에 단기 차입금이라고 있죠. 하기 전에 좀 들어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차입금이 남한테 돈 빌렸을 때 차입금이라고 했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하고 채권자들한테 이게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금액이, 갚아야 되는 차입금인지 아니면 1년을 초과해서 갚아야 될 차입금인지를 별도로 표시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 회사가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차입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차입금이 있으면 거기 여러분들 회사 입장에서는 그건 반드시 이제 나가야 되는 돈이잖아요. 나가야 되는 돈이니까 여러 가지 뭐 이자도 내야 되고, 맞죠? 이자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 같은 걸 못 하겠지. 회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주주들한테는요, 그 차입금이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차입금이냐 해서 얘가 단기 차입금이고요. 1년을 초과해서 갚는 게 장기 차입금이라고 불러요. 회계는 1년 이내면 단기. 올해연도 말로부터요. 1년을 초과하면 장기다라고 해요. 여기, 그래서 밑줄 2개 칠 거예요. 자, 아까 위에 있는 동그라미 4번 단기 차입금 있죠, 위에. 3페이지 맨 위에. 자, 단기 차입금 전부 다 밑줄입니다. 자, 타인으로부터 빌린 금전 맞죠? 돈인데 만기가 자고로 여러분들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 여기까지 일단 밑줄 치시고 혹시 결산이 몇 월 며칠인지 아시는 분? 그렇죠. 마지막 날이에요. 결산이라는 것. 장부를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는 회사 장부에 기록을 해놔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이제 평상시에는 장부를 기록했다가 12월 31일 날이 되면 이제 주주하고 채권자들한테 보고하기 위한 정보로 정확하게 갈아 끼우는 작업을 해요. 그게 결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산은 12월 31일입니다. 안 적으셔도 되는 게 좀 이따가 제가 띄울 거예요. 3교시 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12월 31일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주시냐면 3페이지 맨 아래. 자, 맨 아래에 동그라미 2번 장기 차입금 보이세요? 여기 가로 2번 비유동 부채 동그라미 2번 장기 차입금. 보이시죠? 제가 나눠드리는 유인물에서 밑줄 쳐서 있는 거 꼭 외우셔야 돼요. 가셔서. 자, 밑줄. 자, 타인으로부터 빌린 금전인데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을 지난 거죠.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걸 우리가 차입금 중에서도 장기 차입금이다라고 해서 장기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부채다라는 것도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일단
자, 다시 화면 보시면 요거 하고 쉴게요. 그러면 우리 학원이 2024년 12월 30일에 총 100만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60만 원은 돈 빌린 거잖아요. 요게 이제 올해 연도 말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거예요, 만기가. 그죠? 그러면 나머지 40만 원은 학원의 진짜 돈이죠. 맞죠? 그러면 장사를 시작할 때 미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천? 그죠? 그 미천은 우리가 자본금이라고 불러요. 자본금. 근데 지금은 장사의 미천이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다른 말 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밑줄 안 칠 겁니다. 일단 지금은 그래? 알았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회계는 반드시 왼쪽 전체 금액과 오른쪽 전체 금액이 일치해야 돼요. 보시면 왼쪽 전체 금액 지금 합쳐서 100만 원이잖아요. 오른쪽 전체 금액 합친 100만 원이죠. 이렇게 일치해야 된다라고 해요. 아까 했죠? 왼쪽을 차변, 오른쪽 대변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예요. 자산이 왼쪽 차변이고, 그렇죠? 부채하고 자본이 오른쪽 대변에 있고, 그 다음에 오늘 가셔가지고, 네, 꼭 안 적으셔도 되니까 유인물에 밑줄 쳐져 있는 것들은 또 좀 외우자라고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쉬셨다가요. 마지막 교시는 45분에 할게요. 11시 45분.